자, 급하게 이제 녹화를 합니다. 지금 한 11시 가까이 됐는데, 부득이하게, 수업 중에도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 뭐, 녹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녹화로 강의를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어, 앞 시간에 이제, 요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이제, 단어와 품사에 대한 부분하고, 어, 무엇보다도 이 관형사에 대한 부분과 이 부사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어, 이 조사와 이 관형사의 의미, 즉 이제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조사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명사죠.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래서 여기 이 격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관형사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조사가 붙으면서 이 뭐 관형사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고,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중에서 가장 이제 최상위, 조사가 바로 이 기억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미는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를 이제 했지만, 이 관형사형 의미와 이제 부사형 의미, 명사형 의미, 즉, 우리가 이제 용언이라고 하면 이 동사와 형용사인데, 이 동사와 형용사를, 무엇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바로 관형사로도 만들고, 부사로도 만들고, 명사로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만들 수 있는 단어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를 가지고, 이, 관형사나 부사나 명사, 우리가 필요한 단어로 활용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햇살이 비쳐서 이렇게, 햇살이 비쳐서, 아침 해가, 음, 자,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외워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격조사, 격조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형사형 의미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술어는 단독으로 이제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 플러스 조사, 그죠? 이렇게 되죠. 동사, 형용사로 서술어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이 명사에다가 이 격조사, 서술격조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만들어지든가 이런 어찌 보면 크게는 두 부류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음, 용어에는 이 본영혼과 보조영혼이 있더라는 겁니다. 본영혼과 보조영혼이 있더라. 뭐 앉아 있다, 서서 있다, 그죠? 앉아 있다, 서 있다, 누워 있다.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본영혼과 보조영혼으로 나눈다면 본영혼과 보조영혼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본용어가 이제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또 이 보조용언이 또 두 개로 또 나눠 두 가지가 또 합해져서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이 서술어는
동사 세 개가 합해져서 어, 하나의 이제 서술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동사 세 개가 보조 용언이 또 하나 더 합쳐지는 게 어떤 용례가 있을까요? 어, 음,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서술어가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 자, 보조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선언말 의미, 음할 의미 중에서 이제 이 전승, 그죠? 전승 의미가 중요하다. 자, 요 전승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명사, 아마도 이제 의존명사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첫머리에 놓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명사들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자, 이 의존명사는 명사긴 명사예요. 명사긴 명사인데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 반드시 뒤에 이제 조사가 붙는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고 명사기 때문에 조사가 옆에 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명사가 되기 때문에 앞에 관형사가 반드시 붙어요. 예, 관형사.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형사는 이 의존명사와 관형사는 어, 명사와 항상 거의 뭐 함께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관형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이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이라는 호칭이 불리어지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명사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형사가 그 앞에 놓인다. 문장 속에서. 물론 이제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바로 관형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친구는 여기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구는 이렇게 명사 뒤에 조사가 붙죠. 이제 그런데 어떤 친구 이렇게 하면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그죠? 그리고 이제 고향 친구, 뭐 이 앞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가 있죠. 예, 그 수식어가 바로 이제 친구 앞에서는 명사 앞에서는 뭐가 붙는다고요? 바로 관형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의존명사는 의존명사 로서의 어떤 모습을 지닐 수도 있고 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존명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의존명사를, 분명히 이제 의존명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관형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가 있느냐, 없느냐, 관형어가 앞에 놓이느냐, 놓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 의존명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의존명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뭐 나는 나대로 했을 때 나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나가 뭡니까? 나가 대명사가 되죠. 대명사입니다. 체언이죠. 체언인데 대명사니까 대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죠. 예, 그래서 여기 너대로 나대로 할 때 요대로는 조사다. 법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이제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은 조사다. 이렇게 되죠. 생각한 이렇게 할 때 이 생각한 다음에 대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요게 분명히 생각하다 해서 생각한 이래서 니은 관형사형 의미인 니은이 붙었기 때문에
요 생각한이 되죠. 그 생각한이 관형사니까 분명히 관형사죠. 관형사니까 뒤에 오는 대로는 뭡니까? 명사가 되죠. 이제 명사인데 대로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관형사 뒤에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 의존 명사다.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관형사에 의존한다. 그래서 관형사 뒤에 붙어서 의존 명사 구실을 하는, 명사 구실을 하는 그런 이제 의존형 명사가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요 대로 할 때 대로는 위에 여기는 조사였지만 요 대로 요거는 바로 의존 명사다. 이것처럼 이제 대로라고 하는 요 단어처럼 요 한 개의 단어는 이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의존 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이 한국어가 어려운 어떤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뒤대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요 앞에 있는 관형사가 요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관형사와 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명사 조사일 경우에는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무조건적으로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만큼 할 때 생각이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오니까 이게 조사죠. 그죠? 명사 뒤에 오니까 이제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이 같은 만큼인데, 여기 노력한 했을 때, 여기 노력한, 요거는 뭡니까? 어, 관형사죠. 예, 관형사니까 뒤에 오는 것은 의존 명사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생각한 만큼 이렇게 생각한 했을 때 관형사가 오면 요만큼은 생각만큼 했을 때는 조사가 되지만 생각한 만큼 했을 때는 요만큼은 뭐가 되죠? 의존 명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뭐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조사인가 아니면은 이제 의미인가 아니면은 의존 명사인가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는 가족뿐이다. 자, 이 스스로입니다. 가족이다, 가족뿐이다 이렇게 되죠. 스스로잖아요. 자, 스스로는 이제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다, 이다, 입니다. 이제 그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높임말일 때는 입니다가 되고 다이다가 되죠. 이제 그래서 보통 말일 때는 다이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명사 플러스 이제 이다가 격조사니까 격조사 앞에 뿐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그러면 요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의존 명사냐? 여기서는 이제 명사 다음에 왔으니까 명사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격조사로 서술어니까 의미는 아닐 테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명사냐 아니면 조사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사냐 조사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요 앞에 가족이 이 명사인가 아니면은 이제 관형사인가가 결정이 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니까 뒤에 오는 뿌는 뭡니까? 바로 어, 조사다. 그래서 이제 가족, 명사, 뿐, 조사, 이다, 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빙그레 웃을 뿐이다. 이렇게 되죠. 빙그레 웃을 뿐이다. 자, 웃을이라고 하는 웃다가 원형이죠. 웃다가 원형입니다. 웃다 원형에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의미가 이제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다 원형에 그죠? 자, 원형은 웃다입니다. 이제 웃다죠.
자, 웃다가 되는데, 웃다를 이제 나누면 앞에 이제 어간, 다, 어미.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인 을이 붙었어요. 웃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관형사가 되었죠. 관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형사가 되고 나니까 뒤에 오는 뿌는 뭐가 되죠? 명사가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웃을이라고 하는 요 관형사가 놓이기 때문에 뒤에 뿐이라고 하는 요 앞에 가족뿐이다 할 때 조사가 웃을 뿐 할 때는 바로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의존명사. 그래서 빙글에 웃을 뿐. 의존명사, 명사니까 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관형사, 명사, 조사. 명사와 조사는 항상 붙이고, 관형사와 명사는 띄어쓰기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웃을 띄어쓰기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요 품사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냐, 명사냐, 아니면 이제 어미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결정을 지으려고 할 때,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이제 그 결정을 만들어 주느냐 하면, 바로 의존명사 앞에 관형사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관형사가 아니냐에 따라서 뒤에 의존명사가 품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갈지 말지 요거예요. 갈지 말지. 이 갈지의 경우에 가다가 되죠. 이제 갈지, 어, 이 갈지죠. 갈지. 자, 갈지가 되는데, 어, 요 지금 이제 요 붙었다고 봅니다. 붙였다고 이제 생각하고. 자, 갈지예요, 갈지. 이 갈지는, 여기 가다가 원형이죠. 가다가 원형입니다. 가다, 가고, 가지, 가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가에다가 리을, 관형상 의미인 리을이 붙게 되면, 요 갈해서 요게 관형사로 보여요. 그죠? 관형사로 보이죠. 관형사로 보이는데 뒤에 이제 이 지가 이제 왔습니다. 요 지가 왔어요. 그래서 요 지자는 굉장히 특별한 그 단어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이제 요것은 뭐냐면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가 되고 요게 갈지가 시간의 경과가 아닐 때는 의존명사가 안 돼요. 다른 거는 이제 관형사형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데 요 지의 경우에는 앞에 관형사인지 뭐 품사인지 품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다만 지가 어 뜻하는 의미하는 것이 시간의 경과냐, 시간의 경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지자의 품사를 결정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요 지자는 아주 특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지는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냐 아니냐로 의존 명사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가 되고 지자는 시간의 경과가 아닐 때, 예, 시간의 경과가 아닐 때는 어 의존명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갈지의 경우에는 가다, 가고, 가지, 가며, 갈지 해서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요거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의미가 된다. 자,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가고, 가지, 가며, 갈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요 지자가 왔지만 여기 왔지만 앞에 관형사인 것 같지만 실제 요거는 갈지, 말지, 말다. 그죠?
말지도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자가 의미가 된다.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떠난지 해서 떠나다, 떠나고, 떠나지, 떠나며, 떠난 이렇게 해서 관형사가 되었죠. 이제 이 관형사가 되었는데 관형사 다음에 오는 이 지자는 의존명사이다 했는데 이 지자는 특별하게 시간의 경과를 뜻할 때는 의존명사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를 뜻하죠. 시간의 경과를 뜻하기 때문에 요 지자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의존명사가 됩니다. 예, 예, 의존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존명사다. 그죠? 다른 거는 음, 관형사냐, 관형사가 아니냐에 따라서 의존명사냐, 의존명사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지는 그렇지 않다. 지는 뭡니까? 시간의 경과를 뜻하냐, 뜻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요거 해두기 바랍니다. 의존명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본다면 의존명사와 다른 품사와의 구분 이렇게 했는데 자, 들이라고 하는 요거 자, 조, 쌀, 보리, 콩, 기장, 들은 요 들이 있죠. 이 들이라고 하는 요거는 다른 의존명사들과는 달리 뭡니까?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할 때, 두 개 이상이 나열이 될 때, 두 개 이상이 나열이 될 때, 이건 의존명사가 됩니다. 두 개 이상이 나열이 될 때 의존명사다. 그래서 조, 쌀, 보리, 콩 해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곡식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나열하는 것 경우에 이제 들은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나열이 될 때 의존명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희, 철이, 이 들은 이렇게 해서 등과 같아요. 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희, 철이, 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 되죠. 두 개 이상이 나열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니까 둘 이상이 나열이 될 경우에 의존명사다. 자, 요거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남자들, 여자들, 우리들 이렇게 나왔어요. 요럴 경우에는 이건 두 개 이상의 나열이 아니죠. 남자들, 뭐 여자들, 우리들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요 들을 넣으면은 요거는 뭡니까? 바로 전미사죠.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다. 복수. 두 개 이상이라고 하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바로 들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해서 남자 전체를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해서 여자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럴 때는 뭐라고요? 전미사다. 요거는 전미사가 되고 요거는 전미사입니다. 이 전미사가 되고 요 앞에 요거는 이제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요건 또 특별하죠. 앞에 우리 봤던 지의 경우에도 특별한 의존명사인데 요 들도 특별한 의존명사다. 자, 요런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요런 거를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을 뭐 기억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이렇게 뿐대로 또 마찬가지죠. 명사일 때, 여기 관형사일 때는 뒤에 이제 명사조사가 되고, 여기 명사일 때는 여기 명사일 때는 조사,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뜻에서 보면, 어, 잠이라도 자듯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럴듯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이 뜻이 의존 명사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자듯이라고 하면은 그죠? 자듯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것은 의존 명사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요게 자듯이 요거는 결론적으로 요거 자듯이는 음이에요. 음이. 요거 잘난 듯이 할 때, 듯이 할 때는 요거는 의존 명사인데 자듯이 요렇게 하면 이게는 음입니다. 음. 자, 이 음이에요. 음이. 자, 이 음인데 왜 이것은 의미가 되느냐? 이거죠. 왜 의미가 되죠? 자, 요거 이제 자듯이 할 때 이게 원형이 뭡니까? 이 자다예요. 자다. 예, 그죠? 자다. 이게 그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자다, 자고, 자지, 자듯이.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뭡니까? 다 의미, 여기, 요게 어가 아니고 의미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리얼이라고 하는 의미, 즉 관형사형 의미가 붙으면 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보면은 요거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리얼이 붙어야 이제 관형사형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듯이 할 땐 당연히 요 듯이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 관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듯이. 예, 잘 듯이. 예, 여기 이제 잘이에요. 이 잘 듯이가 되어야 잘 듯이가 되어야 얘가 의존 명사가 된다는 거죠. 자듯이 하면은 원형, 어간에다가 뒤에 의미가 붙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가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듯이 해서, 이 가듯이가, 같은 의미죠. 뭐, 잘듯이나 자듯이나, 뭐, 이건 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갈 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갈 듯이 하지 않고 가듯이 이렇게 했는데 요 가듯이 할 때 가듯이 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같은 뜻이에요. 갈 듯이 가듯이 같은 뜻인데 차이는 뭐냐면 띄어쓰기를 하느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달 가듯이 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죠. 구름에 달 갭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느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존 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되는 게 또 요겁니다. 듯이라고 하는 거. 자, 앞 시간에 요 지에 대해서 했고, 앞 시간이 아니죠. 앞에서 지를 했고, 들을 했고, 이제 듣을 했어요. 자, 뭐, 만큼,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쁜데, 이제 예쁜데 할 때, 요것도 니은데, 이제, 없는데, 요것처럼, 니은데처럼, 요렇게 음이다. 자, 예쁜데도 음이다. 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한데, 아무튼 예쁜데, 어, 요겁니다. 요게 지금 실제 정답이다. 예쁜 띄우고 대 하면 안 된다. 어,
요거는 참 정답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은대로 의미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것은 뭐를 결정하느냐? 어, 뒤에 조사가 붙었을 때, 이 조사가, 이 활용 가능하냐? 활용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굴은 예쁜데 키가 작다. 얼굴은 예쁜데도 얼굴은 예쁜데도 키가 작다. 자, 대도 어떻게 할까요? 대도 사람은 없는데 어디 갔지? 자, 여기서는 사람을 없는데 조사가 뭐가 붙을 수 있을까요? 조사가 못 붙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데에 어디 갔어? 자, 이 조사가 안 붙겠죠. 자, 요거는 그러면 분명한데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사가 붙지 못하니까 요거는 니은데 해서 어미로 들어가는데 얼굴은 예쁜데 키가 작다? 이거는 안 되고 얼굴은 예쁜데도 얼굴은 예쁜데도 키가 작다. 아, 요거는 도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요 조사가 들어갈 수 없다. 없으니까 요거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요게 어, 할 데가 없다? 아픈데도 없니? 이렇게 해서 요 조사가 다 붙느냐, 붙지 않느냐. 아,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요거는 사실은 그죠. 음, 얼굴은 예쁜데도 키가 작다. 자, 요거 내가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은 예쁜데도 키가 작다. 자, 이게 아무튼 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하여튼 이게 사전에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얼굴은 예쁜데 키가 작다. 의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으네요. 그죠? 요거는 어, 자, 바둑 한 판 두자. 요 부분입니다. 자, 바둑 한 판 두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싸움 한 판 하자. 이제 싸움. 음, 자, 여기서, 예, 바둑 한 판 두자하고 싸움 한 판 하자. 자, 요 부분입니다. 이제 바둑 한 판 두자하고 싸움 한 판, 이 싸움 한 판 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음, 자, 바둑 한 판 두자하고 이제 싸움 한 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한 판하고 싸움 한 판은 요거의 차이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요 판이라고 하는 게 그 명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이제 명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계란 한 판, 두 판, 뭐 피자 한 판, 두 판 할 때는 뭐가 됩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피자는
피자 한 판 시켜라. 요것도 되겠네요. 그죠? 피자 한 판. 그래서 각각의 한 판이 돼요. 있어요. 자, 각각의 한 판에서 자, 그러면 싸움 한 판은 뭐냐? 바둑 한 판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띄어쓰기 사전, 띄어쓰기 사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띄어쓰기 사전도 있는데, 띄어쓰기 사전에 보면 요 바둑 한 판 두 자를 띄워 놓고 싸움 한 판 할 때는 요거는 붙여놨어요. 요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띄어쓰기 사전. 우리나라에 띄어쓰기 사전이 있는데, 띄어쓰기 사전에서 정답이라고 적은 것은 보면 싸움 한 판은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붙여야 한다라고 이 규정을 한 것은 뭐냐면 붙여야 된다는 것은 앞에가 명사고 그죠? 뒤에가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 그러면 여기서 한 판은 조사가 되는 거죠. 이 명사와 조사는 붙여 쓰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형사와 뒤에 명사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사 명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띄어쓰기를 해놨다는 것은 한이 관형사가 되고 한이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의존 명사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한이 이 그 관형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관형사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명사라고 한다면 한 판의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 명사 또는 이제 체언이 되겠죠. 체언, 즉 명사이든지 아니면은 수사이든지 여러분 이제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수사이든지 대명사. 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 그죠? 이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 자, 그러면 이제 체언 뒤에 오는 것은 바로 이제 늘 조사가 이렇게 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둑 싸움 한 판 할 때 요것은 명사 또는 수사 또는 대명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수사가 요 수사 한 판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수사잖아요. 한, 둘, 하나가 줄어서 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요거는 수사라는 거죠. 싸움 한 판 하자 할 때 요거를 수사로 보는 거. 수사로 보는 거죠. 수사. 한, 둘 이렇게 하는 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띄어쓰기 사전에서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판에 결정이 나요. 승부는 한 판에 결정이 난다. 싸움을 뭐 세 번, 네 번 하나요? 그죠? 싸움은 한 판에 결정. 코피 누가 내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움 한 판 하자 이런 말을 할 때는 한 판 하나라고 하는 수사에 이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싸움 한 판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요거는 수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체언이죠.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는 붙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바둑 한 판에서 요거는 왜 띄었느냐라고 한다면 한 판 요거 할 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판이 아니라 수사로서의 하나, 둘 이렇게 수사가 아니라 하다, 바둑을 두다라고 하는 하다, 그죠? 하다가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다. 이 하다가 원형이라는 겁니다. 하다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하다, 하고, 하지, 하며,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앞에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두자라고 하는, 바둑을 하자라고 하는 이 하다의 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요게 관형사가 되고 뒤에 오는 것은 의존 명사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글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수사냐 아니면 관형사냐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요게 띄어쓰기 사전에서 요걸 결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요건 띄워 써야 되는 것이 맞고, 요거는 붙여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둑 한 판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왜? 바둑은 한 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둑 한 판 두자라고 했을 때는 한 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판이고 또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둘, 셋 이게 몇 번을 두느냐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바둑 한 판일 때에 하는 뭡니까? 어, 하다가 원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 한 판일 때 싸움 한 판 할 때는 하는 뭡니까? 수사. 하나라고 하는 이 수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느냐, 띄어쓰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띄어쓰기를 한다면 뒤에 오는 것은 의존 명사가 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 오는 것이 조사가 되는 그런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의존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격조사, 어미, 전성어미, 그죠? 특히 전성어미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부 글쓰기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리포트 또는 이제 음, 저 뭡니까? 리포트하고 이제 중간고사에서 글쓰기로서 여러분들의 그 이제 성적을 이제 매겼어요. 매겼는데 기말고사 때는 이 기말고사 때는 요 발음 문장 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 점수 기말고사를 치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어차피 이제 대면 시험을 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 이제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동영상을 볼 때, 마지막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보내줄 테니까,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주의 깊게 꼼꼼히 잘 보고, 그렇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다 강의를, 이 부분들은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요런 거는 요즘 명사 이런 거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의 품사 요 보세요. 요게 쓴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쓴 할 때 요거 뭡니까? 쓰다 원형이죠. 쓰다 원형에 니은 관형사형 의미가 붙기 때문에 이오는 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의존 명사가 된다. 그 관형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래서 여기 의존 명사가 된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건 이것보다 이래 되죠. 이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의존 명사, 대명사다. 그죠? 대명사 이것 저것 이렇게 되니까 대명사가 되고 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 교실 요 뒤에 오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교실을 꾸며줘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 교실을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얘가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입니다.
예, 이 품사로는 이제 대명사인데, 실제 요 문장에서는 뭐 관형사 구실을 하는 거죠. 관형사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실, 저 교실, 실제 이 교실, 저 교실 이렇게 할 때 이 저의 그 기본적인 저기 그 품사는 대명사예요. 그러나 요 문장 속에서 이는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 관형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문장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이제 고향 친구의 경우 고향 친구.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향 친구. 고향도 명사고 친구도 명사예요. 근데 예쁜 친구, 미운 친구, 고운 친구 이렇게 해서 앞에 친구라고 하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전부 이제 관형사라는 거죠. 관형사. 이 관형사인데 앞에 명사가 고향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더라도 요 부분에서는 얘는 관형사 구실을 하는 거죠. 명사이면서 관형사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명사라 하지 않고 요 문장 속에서는 저 명사를 수식하는 얘를 우리는 관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실, 저 교실, 그 교실 이렇게 할때 이, 그, 저, 그, 뭐 이런 건 전부 대명사지만 요 문장에서는 교실이라고 하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관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늘이 푸르다. 뭐 이거는 뭐 주격조사죠. 그죠? 하늘이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품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잘 익히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그죠? 특수교사 선생님이 될 텐데 선생님이 되었을 때 차근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고 한국어를 잘 아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세계화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이 한국어 자국어에 대한 모국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내 박사 때 동기가 북경대학에 이제 유대근 선생님인데 지금 이제 북경대학에 있어요. 이제 북경대 국어과 즉 중국어과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내가 이제 박사 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그 친구는 내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최소한 한국어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글을 썼으면 이 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은 쓰여져 있는데 도대체 이 문장 이게 이제 명사인지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이 뭐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래서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에서 이런 강의를 간단하게나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급히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부득이하게 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지난번 공지를 했던 것처럼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 음, 우리 수업
그 카테고리 속에 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